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비틀어보고 돌려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보수 아닌 보신. 보수가 아니고 보신 무엇을 말하는데 이건 또 홍준표 대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그분이 또 화제지 않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대구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오늘 박민식 전 의원이 이 홍준표 대표가 지금 비공개로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공모한 것. 네.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보수주의 대신 보신주의를 선택했다. 한마디로 창피하고 민망하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지금 당무감사 거쳐서 당협위원장 60여 명 교체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조직 강화 특위를 가동 중입니다. 새 당협위원장을 모집하는 중인데 홍 대표가 그러니까 거의 뭐 당대표가 이렇게 나가면 이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죠? 대통령병이 상당히 심각한 병이네요, 보니까.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나면은 그 맛을 못 버리나요? 근데 대통령병 걸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 대통령 된다는 얘기도 있죠, 일각에서.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제 험지로 가서 뭐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걸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왜 또 대구로 국회의원을 그러니까요.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지금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낮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이제 당대표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직생의 각오로. 그러니까요. 설령 낙선하더라도 험지에 이제 도전을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제 액션을 통해서 선거를 좀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 이런 비장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부산 경남보다 더 안전한 지역이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게다가 총선거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먼저 결국 본인이 스스로를 챙긴 격이 됐기 때문에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박계 김태훈 최고위원도 성명을 냈더라고요. 뭐라고 냈습니까? 당대표라면 지방선거 앞두고 험지를 택해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텃밭 대구에 셀프 입성했다. 셀프 공천, 셀프 입성. 홍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약간 이제 논란이 며칠 전부터 일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단 이렇게 적었습니다. 초중고를 다니던 어릴 적 친구들이 있는 대구에서 마지막 정치 인생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 마지막 정치 인생을 시작한다고요? 마지막 정치 인생을 뭐 끝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 마지막 정치 인생의 종착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민식 전 의원이랄지 뭐 김태흠 최고위원이랄지 이렇게 비판을 막 하고 나서니까 이게 자꾸 좀 신경이 굉장히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오늘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 신년 인사회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 빈자리가 있어서 내려온 것뿐이다. 대구를 근거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향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탄핵당하죠. 그러면서 다음 총선 전에 이 지역구에 훌륭한 대구의 인재를 모셔다 놓고 출마토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갑니까 지금 거기에? 아니 뭐 대구 경북이라면. 아니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가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라면 가죠 당연히. 대구 경북은 무조건 뭐 명찰만 달고 오면 찍어줍니까 누가? 아니 뭐 일단은 그래도 가장 이제 지지세가 이거죠. 지금 많은 지역이니까 일종의 텃밭이니까. 속내는 뭘까요, 근데? 홍 대표 임기가 2019년 7월까지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 이제 7월까지인데.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사퇴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기에 대표직을 그만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없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때를 지금 대비한 것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당협위원장
자리도 좀 유지를 하고 예. 2020년 4월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국회의원직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거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차기 대선 네. 지금 이제 예정대로라면 2020년 아닙니까? 네. 그때 그 당내 경선을 치르는데도 네.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니까 예. 뭐 일단 경선을 하더라도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선점 효과 뭐 그런 것을 지금 노리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객관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뭐 당내 반대도 불구하고 자천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당협위원장 되겠네요. 대구 북구을에. 지금 뭐 상황 자체가 구조 자체가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가 그 조광특위 이를 일단 친홍계 일색으로 좀 구성을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당협위원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겠죠. 지금 뭐 위원장이 친홍계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이죠. 또 당내 위원으로 또 홍문표 사무총장도 복당파긴 하지만 친홍계로 알려져 있죠. 또 그 지난 대선 때 홍 대표 수행단장을 맡았던 김성원 의원도 여기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류석친 혁신위원장, 또 류해 최고위원 제명을 주도했던 정주택 윤리위원장. 모두 다 이 친홍계들이 쫙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포항가도 홍계가 유행이죠. 홍계철이죠. 아, 그런가요? 예.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TK 지역에서 TK가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찍어준다는 생각은 참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뭐 그 일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의외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좀 압도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반성이 없네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안 돼 있고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지금 이런 의미가 이런 거의 국민들에게 더 각인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 대표조차도 각자 도생, 자기 살기 바쁘구나. 자기 목소리 내는 운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한 10월이나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독감 주사 맞아야지 늘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맞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 예방접종 효과가 왜 없는 건지 또 궁금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독감이 또 유독 또 심하다고 하네요.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요즘 이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라고들 다 그러는데 일단 먼저 감기하고 독감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감기랑 독감은 전혀 다른 병입니다. 우리는 뭐 독한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 다르냐 하면 원인균이 달라서 그렇죠. 감기는 약 2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전혀 다르고요. 감기 치료를 독감에다 하시면 고생 엄청나게 하시고 치료 잘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독감은 A형, B형 동시에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변형이면 나오는 모양이죠? 아, 이게 원래 이제 A형하고 B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A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신종플루. 한번 호되게 난리를 한번 겪었죠. 그다음에 홍콩 독감, 요게 이제 A형 독감이고요. B형은 이제 빅토리아, 야마가타 이렇게 형이 두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행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이제 A형이 주로 유행을 하고 그랬다가 B형은 3월이나 5월쯤에 가서 이제 약하게 유행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지금 12월, 2월 이때는 이제 대부분 A형이 기승을 부려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A형과 B형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이유가 뭡니까? 라니냐나 이 기상이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유를 정확히 아직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 한 가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따져본다면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백신을 잘못 만들었다. 이런 이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해마다 유행할 그 바이러스를 정해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회사별로 이제 독감 백신을 만들게 되는데 3가 백신, 4가 백신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3가 백신은 A형 2개랑 B형 1가지를 넣어서 만든 게 3가 백신이고요. 예. 4가 백신은 A형 2개, B형 2개를 다 집어넣은 것이 이제 4가 백신입니다. 조금 더 비싸죠. 예. 그래서 B형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B형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빅토리아가 유행할 것이다라고 지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유행하는 것은 야마가타형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B형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고 예방접종도 전혀 커버를 못하니까 A형과 B형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큰 효력을 못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3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지금 B형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근데 완진 선생님도 그렇지만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독감이 잘 안 걸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은 우선 이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의료진은 반드시 독감 접종을 합니다. 예. 무조건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마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예. 면역이 훨씬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예. 자주 그런 그 바이러스들을 접해서 아마 그래서 잘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예. 실제적으로 보면 의료진도 상당수가 독감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셔서 예방접종 하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 오한진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병원에서 3가나 4가로 예방접종을 하셨지 야마가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대부분 3가를 맞으셨고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4가 백신이 우리나라 그 회사에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4가를 지정해서 맞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돈 내고 맞겠다 이래서. 예. 저도 4가를 맞았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면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전에 맞아야 되는 겁니까? 예방접종이. 보통은 이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2주 정도가 지나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유행하기 전에 10월 달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 5개월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 항체가. 네. 근데 이 항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약 50% 정도가 형성이 되고 50%는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도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는 다시 또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건강한 어른도 약 70%에서 90% 정도 항체가 형성이 되니까 맞았다고 해도 걸릴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면역 체계 말씀을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이렇게 제가 읽다 보니까 잠을 푹 자는 게 가장 좋은 약이다라는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왜 잠하고 독감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잠을 푹 자는 동안에 내 몸의 면역성도 회복이 되고 세포에 뭐 힘든 거 그다음에 노화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4가 백신 접종을 권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가격이 개인적으로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보통 이제 이 3가 백신은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아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4가 백신은 한 그거의 2배가 조금 넘는 가격에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3가를 맞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4가는 특별히 이제 나는 독감 걸리면 고생 너무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20대, 40대 이 성인에 관해서도 이렇게 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뇨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네. 꼭 해야 될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병을 갖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병, 또 뭐 암을 앓고 난 다음 분들, 이런 네. 분들, 특히 본인이 스스로 나는 좀 질병에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접종하셔야 되고, 예. 임산부 마찬가지죠. 굉장히 취약하고 그 임신하고 있는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요. 네. 또 생후 6개월이 지난 아이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네. 이 아이들도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잘못 걸리면 심하게 폐렴이라든지 뇌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해서 생명과 지장이 있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 홍콩 독감 같은 경우는 오한진 박사님께서 뭐 감염률이 1000배 정도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야마가타는 어느 정도 감염률이 있습니까? 원래 이 독감이라는 것이 감염성이 굉장히 셉니다. 예, 그래서 공기로 와서 그렇죠. 네, 한번 감염이 되고 나서 그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켜주는 확률이 48시간 안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걸렸으면 바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네. 그 독감과 비슷한 증세 중에 하나가 또 메르스라든지 사스 같은 또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특별히 그 환자분들 또는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어려우시고요.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독감같이 똑같이 고열이 동반이 되고 기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별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겨울철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시는 게 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국민 모두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가 주로 침을 통해서 이제 폐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침이 나오는 말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것, 또 호흡기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또 기침을 할 때 휴지로 막는다든지 소매로 가리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기침할 때 손으로 이렇게 막고 하시면 손에 이제 바이러스가 묻잖아요. 그러면 이 온도가 조금 이 손이라는 것이 온도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잘 닦는 거, 그다음에 기침한 손이나 입 주위를 만진 손으로 눈이나 이런 데를 만지지 않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또 거리를 좀 유지하는 것이 사람 많은데 안 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시간인데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한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박사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